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건강 콘텐츠 작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식재료는 바로 오트밀, 즉 귀리입니다. 오트밀은 다이어트 식품의 대명사이자 바쁜 현대인의 아침 식사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과연 오트밀이 모두에게 완벽한 건강식일까요? 혹시 오트밀을 꾸준히 챙겨 먹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건강을 위해 오트밀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중요한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트밀을 먹고 나서 오히려 살이 찌는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오트밀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트밀이 왜 이런 오해와 진실 속에 놓여 있는지, 먼저 오트밀의 놀라운 효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루드윅 박사는 오트밀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트밀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심장협회는 오트밀 속 베타글루칸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 건강 개선, 면역력 증진 등 오트밀의 건강상 이점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존재합니다. 피트산은 식물성 식품, 특히 곡물과 콩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트산은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필수 미네랄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이들을 흡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자인 사라 발란타인 박사는 특히 곡물에 함유된 피트산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미네랄 흡수 저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트밀을 매일 먹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피트산 때문에 오트밀의 모든 좋은 점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피트산 자체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나 특정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트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오트밀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즉, 오트밀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피트산의 걱정은 덜고 오트밀의 좋은 점만 쏙쏙 뽑아내어 진정한 건강식으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섭취법을 단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새 물에 불리세요. 피트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고 일정 시간 물에 담가두면 피타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피트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소 8시간 이상, 가능하면 12시간 정도 물에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불린 후에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트산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소화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퀵 오트밀보다는 스틸컷 오트나 롤드 오트를 사용하는 것이 불리기에 더 적합합니다. 둘째,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단순히 뜨거운 물에 붓는 것만으로는 피트산을 충분히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물에 불린 오트밀을 약한 불에서 10분 이상 충분히 끓여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죽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될 때까지 익히면 소화 흡수율도 높아지고 피트산도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피트산을 분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세요. 피트산이 철분과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지만 비타민C는 이러한 흡수 저해를 상쇄하고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딸기, 키위, 오렌지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오트밀에 곁들여 먹는다면 오트밀의 영양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씨알류를 함께 넣어 오메가-3 지방산과 다른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적절한 양을 섭취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30g에서 50g 정도가 적당량으로 권장됩니다. 개인의 소화 능력과 활동량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째,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세요. 사람마다 소화 능력과 민감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피트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소량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트밀을 섭취한 후 속이 불편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곡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은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은 오트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트밀 자체에는 글루텐이 없지만 재배 과정에서 밀과 교차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오트밀 섭취법 기억하시나요? 이제 오트밀을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닌 진정한 건강식으로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을 겁니다. 밤새 불리고 충분히 익히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적정량을 섭취하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오트밀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오트밀 섭취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